자, 13번은 지금 각각의 중점이야. 평행사변형의 중점을 연결한 거고, 이 중점 연결하는 건 나중에 닮음에서도 되게 중요해. 평행사변 이렇게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야. 그림 자체가 익숙해져야 될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요 APCQ라는 요 안쪽에 생긴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 그치? 맞아? 그러면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가 이거야. 고개 들어야 돼. 자, 이제 여기 보자. 자, 어떤 거냐면 우선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그치? 이렇게 잘라내는 순간 여러분들 평행사변형 조건이 떠올라야 돼. 평행사변형은 원래 평행한데, 그치? 요 길이가 지금 같다라고 돼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사각형이 이제 뭐냐? 요 사각형이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됐어? 같은 원리로 이제 왼쪽에서도 같게 보는 거야. 그러면 평행하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구나. 그러면 요게 평행한 걸 읽어내야 된다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니까. 맞아? 그거 읽어내는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익숙해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돼? 자, 요렇게 또 중점을 연결한 요 사각형 말하는 거야. 요 사각형. 역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면서 원래 평행사변형 일부였으니까 평행하잖아.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다. 네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도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알게 된 게, 얘도 평행하구나. 그치?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요 도형은 결국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첫 번째 뜻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교재에 있잖아. 개념 원리도 있고. 그 5가지 그림들을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자기가 찾는 연습을 하라고. 기억해놔야 돼. 문제 나오면 더 하니까 그 개념들 잡아놓으라고. 됐지? 요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 이제. 자, 14번도, 자, 평행사변형인데 여기 길이가 같다는 조건을 딱 주면 요거 잘 잡아. 평행사변형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중점을 이렇게 끊었지만, 중점을 딱 끊어서 이 길이 같다도 왔지만, 그게 아니라 요만큼씩 끊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요 라고 문제에서 주면 여러분들 여기만 보면 안 돼. 그럼 나머지 부분의 길이도 같다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길이도 같아야지. 어차피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같겠지. 이 문제에서 여기 땡땡 하고서 요 길이를 같다라고 줬잖아. 근데 이 길이가 같은 걸 못 읽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나머지 부분이 같겠지? 네. 또 어떻게 돼? 이 길이도 역시 같은 원리로 같겠죠. 맞아? 네.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땡땡 같고, 가이퍼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다 합동인 거 보이지? 요 삼각형이 합동이겠지. 위아래. 맞아? 그 다음 좌우가 또 합동이겠지. 합동이면 나머지 변의 길이가 같겠죠. 얘랑 얘랑 같겠고, 이 친구도 같겠지. 그치? 그래서 대변의 길이가 같다. 우리 평행사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정의, 뜻. 2, 3, 4가 성질이었어. 대변, 대각, 대각선. 3대라고 했고, 자,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번째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선생님처럼 자꾸 반복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풀다가 딱 여기 나오면 한번 또 정리해보고 반복. 거기 정리하고. 이건 됐지? 자, 이 그림도 우선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 자, 우선은 각을 2등분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도형이 뭐냐 이제 그 얘기야. 이 도형이 평행사변형인 걸 보이는 거야. 역시 같은 원리로. 자, 대각의 크기가 원래 같은 거야. 그래서 점점 가이표 돼 있는데 결국 대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을 2등분하면 얘도 점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치? 일부러 다르게 표시해 준 거야. 생각을 흐트러뜨리려고. 여러분 생각. 대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는 온 거지. 자, 그러면 요 이제 사각형이 뭐냐 그러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우선은 뭐야? 각 하나가 같으니까 각으로 가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었어? 우리 많이 했던 거. 평행선의 성질. 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구체적인 각도가 나오지 않으면 동의가 엇가. 맞아? 점각 같은 거. 이렇게 엇갈려서 점각 같네. 됐나? 그럼 이만큼이 180인데 점각 뺀 요 각도랑 역시 이만큼이 180인데 점각 뺀 이 각도도 같아서 요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그치? 평행사변입니다. 이런 걸 연습해보라고. 가볍게. 나오게 되면 부담 없어.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하면. 기호를 너무 따라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 실전 때 그러는 거고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딱 보는 눈을 잡아놓으라고. 16번은 AB가 100이고 그 다음에 점 P는 꼭지점 A에서 점 B까지
자, P라는 점이 A에서 B까지 이동하고 있는데, 자, 매초 5c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점 Q는 C에서 D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매초 8cm씩 움직이고 있다. 점 P가 꼭지점 A를 출발한 지 6초 후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자, 6초 후라고 해서 점 P가 A를 출발한 지 6초 후에, 이때 점 Q가 C를 출발한다라고는 조건이 있죠. 이걸 잊으면 안 되겠네요. 그럴 때 점 Q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AQ랑 PC가 그러면 우선은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 스토리가 지금 점 A에서 점 P가 출발하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거죠. 우선은 5초 동안 이 친구가 6초 동안 5cm, 매초 5cm예요. 그러면 P라는 점은 자 1초에 5cm를 가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 이제 항상 강조하죠. 이제 이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2초에는 몇 cm 이동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10이라고 하는데 5 곱하기 2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자 5cm씩 2번, 5를 2번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5cm, 또 5cm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곱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3초 동안에는 몇 cm 이동하냐 그러면 5 곱하기 3cm 이동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초 후에 도대체 몇 cm를 이동하냐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1초일 때 5, 2초일 때 5 곱하기 2, 3초일 때 5 곱하기 3, x초일 때 5 곱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x만큼 이동하겠네요. 자 근데 이제 A가 출발한 지 6초니까 A가 6초 동안 이만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x초 동안에는 이만큼 진행을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5x가 되겠죠. 5x 6초 동안엔 그러면 얼마 이동한 거죠? 자 3초일 때 5 곱하기 3이니까 여기 6초 동안 5 곱하기 6cm만큼 이동을 하고, 따라왔나요? 5 곱하기 6cm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초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고 치고,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이때 출발하는 거죠. 요때 이제 6초가 지난 후서부터 여기 출발하는 거니까 요때, 자 요 x초만큼 간 거니까 이 친구는 좀 속력이 빠르니까 x초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왔다고 해봅시다. 이제 이게 q점이 되겠죠. q점이 p점이 되고, 그럴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Q랑 PC가 평행하게 돼야 된대요. 그럼 AQ면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PC면 이렇게 연결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이 두 친구가 평행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하면 자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고 잡아도 우리가 x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원리로 q는 매초 8cm씩 가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요 길이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8x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 갔죠? 자, 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제 뭐 함수 활용해서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고, 자, 미지수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어떤 식을 미지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수학에서 요 부분. 자, 그러면 요 길이는 5, 6에 36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다가 x초 동안 5x만큼 이동했을 거고, 이 길이랑 그 다음에 x초 동안 8x만큼 q점을 이동했을 거고, 이 p점과 q점 어쨌든 요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놓으면 우리가 이제 x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항하면 3x는 30 해서 x값이 10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건 문제를 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처음 만나게 되면.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17번은 이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그림이야. 그래서 역시 이제 합동을 이용하는 합동. 그래서 여기 정삼각형이 3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작은 정삼각형 짝대기 하나씩 돼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삼각형 2개짜리. 마지막 커다란 정삼각형 3개의 정삼각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만 알면 돼. 자, 우선은 우리가 합동 조건에서 물론 직각삼각형 합동도 있지만 뭐 굳이 직각삼각형에 한정하지 마. 자, SSS, SAS, 그 다음에 ASA. 각이 나온 거 없지? 2개가 각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이거는 아닐 확률이 높죠. 그치? 변의 길이가 다 등장하지는 않잖아. 제일 많이 나온 게 얘야. 닮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 그래서
그럼 여기 보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빨간 변 하나랑 노란 변 해서 요 삼각형이다. 빨간 변 하나, 노란 변 여기도 있네. 벌써 얘랑 합동이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로 가볼까? 초록색이랑 노란색으로 가볼게.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잘 안 보이죠? 보이냐?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 얘는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되네. 얘가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사이각이 같다는 건 보면 당연히 같아. 왜냐면 우선 한 변이 얘네들은 다 60도잖아. 60도니까 60도는 갖고 가는 거잖아. 여기 60도, 또 있어. 여기도 60도. 그 다음에 요 삼각형부터 해보자. 이렇게 QPB랑 CAB 볼 때 어때요? 어느 각이 같은 거야? 공통으로 두 변과 요 끼인각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냐 보면 되는데 같아 안 같아? 60도고 그쵸? 이거 60도잖아. 큰 삼각형. 잘 안 보여 그림이. 잘 그릴 거. 요 하나만 보이면 되지. 네, 그러면 어때? 이만큼이 60도잖아. 60도 정삼각형. 여기 60도. 그 다음에 얘도 이 커다란 정삼각형이 여기도 60도. 됐지? 네. 그 다음에 요 사이는 겹쳐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빼면 나머지가 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거 이해가? 네.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 거야. 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합동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합동을 이용해서 넘어오면 되는 거야. 어떻게 넘어가면 돼? 자 보자. 우선은 이 사각형 PAQR이라는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지 알고 있어야 돼. 왜? 합동이니까 갖고 가는 거야. 여기 짝대기 하나, 이 노란 삼각형이랑 결국 얘도 합동이잖아. 그치? 그럼 짧은 변 얘가 같아야지. 됐어? 그 다음 두 개짜리, 여기 두 개짜리랑 얘도 어때? 이거 두 개짜리지? 그럼 이 삼각형이랑 얘랑 합동이면서 그 두 개짜리 일로 가지고 왔겠지. 됐어? 그래서 얘가 뭐야? 평행사변형이네. 그럼 끝난 거지? 평행사변형. 다시 다 정리하면 천천히 잘 해볼게.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 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결국 얘 그리고 합동이니까 얘까지 같은 거고, 요 길이는 얘 일로 와서 이렇게 합동이겠지. 대응변. 그래서 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됐네. 그게 다야 이 스토리는. 됐지? 그럼 PQR의 각을 PQR이 어디야? 이 각을 구해달라고?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의 크기 이 각을 구하면 되지 우리? 요 각을 구하는 거니까 요 각을 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가 100도 왜 줬겠어? 써먹어 그렇게 줬겠지. 여기 몇 도야? 그래 정삼각형이죠. 여기는 몇 도야? 60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르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게 평행사변이고 조금 전에 세 개의 삼각형이 닮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평행사변형에서 자 넓이랑 합동 관계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서 4등분 할 때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둘이 우선 합동인 거 반드시 가야죠. 두 변, 대각선의 길이 같다 보니까 두 변과 끼인각이 같아서 합동이죠. 그래서 또 위아래 합동이라는 건 반드시 아래 될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4등분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높이 같은 삼각형 우리 다시 배우겠지만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높이가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이랑 자 동그라미랑 별이 넓이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삼각형은 자 밑변을 여기로 보면 돼요. 여기 밑변으로 보면 우선은 대각선의 길이가 2등분 됐으니까 우선 밑변이 같고 높이도 동일하죠. 꼭지점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높이인데 두 삼각형의 높이가 같습니다. 밑변도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자,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다라는 개념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넓이의 입장에서는 4등분 됐다라고 했습니다. 넓이는 4등분. 그 다음에 합동은 마주보는 게 합동이에요.
그 다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내가 어떠한 직선을 긋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긋더라도, 합동인 삼각형이 그냥 만들어지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거 당연히 보일 수 있겠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나눠지는 부분들도 이제 합동인 게 보여야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바로 적용을 하면, 이제 앞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내가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자, 우선은 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각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행하니까 이렇게 격각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격각도 같죠. 두 각이 같은 얘기는 모든 각이 다 같다고 했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거기 이제 하나의 변만 길이가 같으면 되는데, 대각선이 이등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알다시피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요 이등분된 이 길이 둘이 합동이겠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삼각형 뭐 길이도 모르고 넓이로 어떻게 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합동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일로 옮겨도 되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합동으로 같으니까 우리 결국, 자,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AMD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 삼각형의 넓이는 4등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넓이에 4등분을 하면 되겠죠. 평행사변의 넓이가 80인 거고, 이 80인 넓이를 4등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응용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옮겨서 요 넓이 같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건, 자, 요 평행사변형의 4등분 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4등분한 게 아니라 임의의 점을 찍고 꼭지점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4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자, 위아래 삼각형의 넓이 합이랑 좌우 삼각형의 넓이 합이 같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잊어버린 학생들은. 자, 19번도, 자, 평행사변형 ABCD의 이제 중점이죠.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뭐 이것도 평행사변이 되는 거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은 원래 평행하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이 친구 원래 평행한 선분인데, 평행한데 그 길이가 같게 이제 잘렸으니까,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번째에 의해서 평행하면서 그 길이가 같다, 얘가 평행사변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도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연장하면, 대각선으로 쪼개면 4등분 되겠죠, 넓이가. 요 평행사변형도 4등분 됐겠네요. 큰 평행사변형의 입장이면 8등분 된 겁니다. 그러니까 8개로 나눠진 거고, 그 중에 색칠한 건 2개죠. 약분하면 4분의 1. 역시 평행사변의 넓이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합동인 관계들이, 넓이와의 관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빠르게 풀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20번도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자,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 자, BC와 DC, 자, 뭐 한 변을 쭉 연장하고 연정했는데 이제 길이를 같게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거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고, 그럴 때, 자, 삼각형 ABO의 넓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ABO, 요 삼각형의 넓이가 10이죠. 그럴 때 우리는 BFED, 자, 요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커다란 사각형이 물론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이게 평행사변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야죠. 자, 왜 그러냐면 어때요? 자, 요 사각형에, 자, 요 선분들은 결국 대각선이 되는 거고, 대각선이 서로가 2등분되어 있는 게 보이죠? 교차되면서 갔다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의 사각형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4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얘는 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일부죠. 요 평행사변형의 이렇게 대각선을 4등분 했으니까 요게 4분의 1이죠.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평행사변형의 4분의 1이 10이니까 이걸 2배 하면 얼마인가요? 24죠. 그래서 결국 요 넓이가 24인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이 삼각형 넓이가 얼마라고요? 예, 24가 되겠네요. 24가 역시 또 요것도 평행사변형이고 4등분 됐을 거니까 24가 4덩어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평행사변의 넓이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좀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1번도 오른쪽 그림은 점 P는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이죠. 앞에서 설명을 살짝 했죠. 그럴 때 PBC의 넓이가 16일 때 PBC의 넓이가 16일 때 APD. 자, 위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죠.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 임의로 한 점을 찍고 이렇게 꼭지점을 다 연결하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자,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좌우의 넓이랑 같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확히 반이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자, 요 아래 부분의 넓이가 16인 거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 키가 다 주어졌죠. 밑변 높이 주어졌으니까 이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80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럼 80이란 얘기는 자, 위아래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40이 되겠죠. 정확히 반이 돼야 되니까 40이 돼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16을 가져갔으니까 여기서는 얼마예요? 24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4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넓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정리해주면 자,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면 합동이면서 넓이가 같다. 자, 이렇게 쪼개도 역시 같은 원리고 선생님이 2분의 1 되는 거 이것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거. 물론 반대도 가능하겠죠. 아래에서 위로 찍고 가는 거.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반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평행사변형이. 왜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쪼개서 평행사변형을 두 쌍을 만들면 둘이 합동. 그래서 반반 돼서 정확히 반인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결국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가지고 가야 돼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으면 더 못 보더라고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정확히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평행사변 넓이에.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넓이가 4등분 된다. 그럼 지금 이 문제 임의로 한 점을 찍었을 때 자, 위아래 넓이 합이랑 좌우의 넓이 합이 역시 같다. 2분의 1이다. 각각 요 내용들. 그리고 이 그림들이 이제 섞여져서 문제를 만들면 어렵습니다.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섞어서 문제 만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걸로 숙지하고 가야 돼요. 자, 평행사변형이고 자, 꼭지점에서 이 대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수직이 되어 있는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 그치? 삼각형 ABP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달래. 그래서 뭐 어떻게 구해?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길이가 다 나왔어.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얘랑 얘가 합동인 건 이용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왜 합동이야? 합동인 걸 증명하면 되잖아. 우선은 여기 5일 거고. 우선 둘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이 돼 있고 빗변의 길이가 우선은 같고 뭐 하나를 같다고 잡아야겠네. 그치? 자, 길이는 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되겠고 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가위 같은 걸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평행선 잡고 이렇게 억각으로 가면 되나? 억각으로 가면 지금 이쪽이랑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네. 그치? 근데 어떻게 가도 될까? AP랑 BCQ랑 합. 이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는 게 낫겠네 여기서는. 그치? 둘이 합동이니까 여기 각이 벌써 같으니까 합동이면 다른 변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건 S 합동으로 봐도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합동을 여러분들 이제 계속 떠올리면 돼. 자, 이 문제는 우선 별표를 해놔봐.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학교가 있어. 선생님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풀어보면 이 문제는 그냥은 풀 수 없어. 그냥. 여러분 보조선을 긋는데 어려운 보조선이야. 보통 보조선은 이렇게 한번 찍으면 되거든. 근데 얘는 도형을 완성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서 못 풀어, 선생님. 그러니까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책에 있는 데도 있어. 우선 봐두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조심하래서 이게 길이가 같다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거야. 왜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지는 몰라 선생님도. 선생님도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것 뿐이야. 이거를 선생님 풀 때 이걸 생각했다? 아니야. 선생님 못 생각해. 자, 어떻게 해서 합동이냐면, 근데 이런 모양을 이제 결국 볼 거야. 지금 우리 닮음할 때도. 자, 평행선이니까 어차피 쭉 연장이 됐으니까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오는 거고, 이 평행선, 그 다음에 평행선을 교차하는 어떤 직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억각이 등장할 거고, 그치?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 길이가 같게 되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나머지 각도 같으니까. 하나의 길이만 같으면 돼. 왜냐면 또 억각으로 또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합동이 되겠네. 이렇게 지그재그 억각으로 같고, 그쵸? 이 길이 같고, 역시 평행선이니까 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억각으로 같겠죠. 평행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합동이 잘 만들어진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게 딱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걸 봤을 때 요 생각을 우선은 뭐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어. 운이 나빠서 나오면 맞추면 되지. 공부한 사람, 그치? 자, 그러면 합동이니까 이제 같은 걸 다 가지고 가야 돼. 합동이야? 그럼 길이도 같고 각도 같아. 그래서 여기가 20이면 여기가 20이라는 거 가져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인데 우리 뭘 구하는 거지? ADH 각. 요각이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뭘 가지고 가야 돼 또. 합동이니까 뭐가 같아?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은 거지? 이 길이가 어떤 길이가 같은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고. 그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네. 어떤 걸 봐야 돼?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가 직각이지? 네. 여기도 직각이야. 그러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그럼 직각삼각형이야? 대안돼. 그럼 조금 전에 이렇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네. 대변의 길이가 같다. 됐어요? 그럼 이건 직각삼각형의 뒷변의 중점에 해당되네. 그럼 나머지 너도 같아. 반지름으로. 맞아? 그럼 직각삼각형의 뒷변의 중점이고 이게 왜 저번이 딱 떠올라야지.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도 22가 되겠네. 어거지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 각은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한 거야. 그럼 풀이 과정을 선생님도 기억하고서 그냥 접근하는 것 뿐이 없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책에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돼. 혹시 나오면.